잠시 후 여러분은 한반도에서 형성된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에 대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한국사는 로빈. 한반도와 만주에서는 기원전 2000년경에서 기원전 1500년경 청동기 문화가 확산되었습니다. 청동기는 재료가 귀하고 제작이 까다로워 일상생활보다는 주로 무기나 의식용 도구에 사용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유물로는 비파형 동검, 거친 무늬 거울, 청동 방울 등이 있으며 이는 주로 의뢰나 통치자들의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적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반면 농기구는 여전히 돌도끼나 반달 돌칼 등 석기가 중심이었으며 수확한 곡식은 민무늬 토기에 저장하였습니다. 농업은 조, 피, 보리, 수수 등 밭농사 중심이었으나 일부 저습지에서는 벼농사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여주 흔암리, 부여 송국리 등에서 발견된 탄화된 벽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강가에 인접한 나지막한 산이나 구릉지대에 정착하여 마을을 이루었습니다. 집터는 대부분 배산임수의 지형적 특성을 갖추고 있었으며 인구가 증가하고 정착 생활이 안정화되면서 마을의 규모도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마을은 신석기 시대보다 규모가 크고 구조도 정교해졌습니다. 주거지는 초기의 원형이나 직사각형 움집에서 점차 지상가옥으로 발전하였고 다른 부족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마을 주변에 목책을 두르거나 도랑을 파는 등 방어시설을 갖추기도 하였습니다. 청동기 시대에는 농경의 발달로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잉여 생산물이 생겨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사유재산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개인 간 빈부격차의 확대와 계급의 분화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청동 무기를 사용한 정복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우세한 부족은 주변 세력을 정복하고 세력을 확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지배자인 군장이 등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군장이 다스리는 사회를 군장사회라고 부릅니다. 군장은 정치와 제사를 모두 주관하는 지도자로 스스로를 하늘의 자손이라 여기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청동검, 청동거울, 청동방울 등으로 권위를 내세웠습니다.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 지배층의 무덤으로 계급사회의 형성과 군장의 권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입니다. 고인돌의 부장된 껴묻거리와 무덤의 규모를 통해 군장이 소유한 부와 권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사냥과 고기잡이의 성공,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며 바위에 그림을 새겨 넣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울산 울주 대곡리의 반구대 암각화에는 고래, 사슴, 호랑이 등 다양한 동물이 새겨져 있어 당시 사람들의 사냥 대상과 자연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북 고령 장기리 암각화에서는 동심원, 십자무늬 등 기하학적인 무늬가 발견되며 이는 종교적 상징이나 태양 숭배, 집단의식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바위 그림은 당시 사람들의 주술적 신앙과 생활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기원전 5세기경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도 철기가 보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청동기와 철기가 함께 사용되었으나 점차 철기의 사용이 일상생활 전반에 확산되면서 청동기의 활용은 제사나 의뢰용 도구, 장식품 제작 등으로 국한되었습니다. 철기는 청동기보다 원료 확보가 쉬우며 단단하고 내구성이 뛰어나 농기구와 무기 제작의 주된 재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이 시기 한반도에서는 청동기 문화가 독자적인 양상을 띠며 발전하였습니다. 비파형 동검은 시간이 지나면서 간결하고 날이 좁은 세형 동검으로 변화하였고 거친 무늬 거울도 더욱 정교한 무늬를 지닌 잔무늬 거울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러한 독자적인 청동기 제작 기술은 청동기를 주조하기 위해 사용된 틀인 거푸집의 출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괭이, 낫, 쟁기, 쇠스랑 등 철제 농기구가 사용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벼농사의 발달과 목축의 확대는 인구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창과 칼 같은 철제 무기의 보급으로 부족 간의 전쟁이 빈번해졌고 이에 따라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계층 분화도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등 여러 연맹 왕국이 등장하였습니다. 철기 시대에는 청동기 시대의 민무늬 토기 외에도 입술 부분에 흑띠를 붙인 덧띠 토기,
표면이 매끈하고 색이 짙은 검은 간 토기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토기들은 대부분 저장이나 조리 등 실용적인 용도로 제작되었으며 지역에 따라 다양한 양식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한편 무덤 양식도 다양해졌습니다. 땅을 파고 시신을 나무 널에 넣어 묻은 널무덤, 2개의 항아리를 연결해 만든 동무덤 등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시기 유물로는 명도전, 발량전, 오수전 등 중국의 화폐가 있습니다. 이는 당시 중국과의 교역과 경제적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경남 창원 다호리 유적에서 출토된 붓은 당시 한자가 한반도에 전래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로 문자 사용의 초기 단서를 제공하는 중요한 유물로 평가됩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희는 고조선의 역사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